오늘은 한국사 속에서 유명한 배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외교와 강동 육주. 우선 고려 시대의 한 인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는 고려의 문신이자 외교관으로 뛰어난 담판술로 유명합니다. 그의 배신 논란은 거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서희와 거란의 대치.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서희는 소손영과의 외교 전면에 나섭니다. 당시 거란은 고려를 침공하며 많은 피해를 주었고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여 소손영과 담판을 짓습니다. 강동 육주의 획득. 서희는 소손영에게 거란과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강동 육주를 고려의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거란의 군대는 철수했고 고려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이 결정은 내부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신하들은 거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서희가 지나치게 타협했다고 생각했고 그를 배신자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서희의 외교적 선택은 당시 고려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서희의 결과. 서희 외교는 결과적으로 고려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처신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란과의 긴장 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희는 이후에도 중요한 외교 업무를 맡았지만 그의 배신자로서의 이미지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김자점의 배신과 삼전도의 굴욕. 다음은 조선시대의 인물 김자점입니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중심 인물이었던 김자점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와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보신을 위해 조선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와의 협상.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김자점은 조선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청나라와의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조선의 입장을 무시하고 청나라에 굴복하는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인조와 조선의 신하들은 삼전도에서 청태조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으며 김자점은 이를 주도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배신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조선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자점의 결과. 김자점은 청나라와의 협상 이후 조선 내부에서 큰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명성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로 비난받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선의 자주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후 조선은 더욱 철저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원균. 임진왜란 당시의 원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균은 이순신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운 장수였지만 그의 무능함과 질투심은 결국 조선의 해군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순신과의 갈등. 원균은 이순신과의 갈등 속에서 그를 모함했습니다. 이순신의 군사적 성공을 시기한 원균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함과 중상을 일삼았고 결국 이순신은 백의종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수군의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대패.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에 대패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으며 이는 조선 해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원균의 무능함과 질투심은 결국 국가에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원균의 결과.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하였고 그의 무능함과 질투심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지휘권을 회복하고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원균의 배신으로 인해 조선 해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균의 행동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을사오적과 일제강점기. 마지막으로 을사오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을사오적은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을사늑약과 조선의 배신자들.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기 위해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등 5명의 대신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작. 을사늑약 체결 이후 조선은 1910년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어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을사오적의 배신은 조선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이들의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을사오적의 결과. 을사오적은 이후 일본 제국으로부터 큰 포상을 받았지만 조선 민중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고위직을 유지하며 개인적 영달을 추구했지만 해방 이후 그들의 이름은 비난과 치욕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조선 민중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이후 독립운동의 불씨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속 배신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배신을 선택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